오튼의 부상 소식입니다. 거대한 타이틀 매치를 불과 며칠 앞두고 랜디 오턴이 신체적 통증을 겪고 있다.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랜디 오턴의 부상 상태가 WWE의 향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부상 뉴스들을 본 것도 세상 얘가 다쳤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코디 로즈 막 발 코스프레 하고 있지, CM 펑크는 인터뷰 엄청 많이 하고 다니고, 로만도 나름 슈프로모 찍고 있지, 막 다들 막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랜디는 프로모션 하는 짤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처음 본 거야. 이번 레슬매니아의 티켓 판매량이 예전보다 저조하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익 면에서는 이야기가 다른데 초기에 티켓 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가 WWE 역사상 가장 높은 입장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비싼 가격으로 버티다 막판에 가격을 내리는 전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6만석 이상 올라갔고 그 6만석도 비싸다고 말이 많았잖아. 전년도 이제 그린셔츠 가이가 맨 앞에 앉았고 입장로 있잖아, 선수 입장로, 거기 내려가고 링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게 2천만원대였어. 근데 이번이 4천만원대로 알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보다 관객이 적게 들었을지언정 돈은 더 많이 버는 거야.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도 역대 흥행 1위 영화보다 관람객 수가 적은데 수십 년 전의 영화는 IMAX나 4DX가 없어가지고 수익 면에서 뒤처져가지고 이 역대 흥행 수익 순위가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년도 영화가 일반 영화라면 이번 영화는 IMAX 티켓처럼 비쌌기 때문에 거제는 1.5배가 올랐었잖아. 그래서 수익 면에서는 이번 레메가 역대급이 될 수 있다. 전신 승리할 수 있다 이거야. Final boss The Rock in Las Vegas in CinemaCon today. Very interesting. 아니 그니까 락이 베가스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 레슬매니아 프리뷰에 내가 괜히 이거를 계속 하는 게 아니야. 이 락이 베가스에 있어요. 난 근데 좀 안 나올 것 같은 게, 사실 락이 베가스에 있으면 티켓 판매에 도움이 될 거잖아, 등장을 한다고 치면은. 근데 왜 예고를 안 하지? 아니 나올 거면 예고하는 게 맞지 않아? 예고하면 무조건 티켓이 팔리잖아. 진짜 베가스에 있는데도 끝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깜짝 등장은 티켓 판매에 도움을 안 주잖아. 그냥 온 사람들, 미리 예매한 사람들에 대한 보너스의 개념이지. 락이 나온다라는 예고가 있어야 사람들이 티켓을 사지. 락이 나올까 하고 티켓을 사진 않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차피 최대 수익 찍어서 목표는 달성된지라. 그래서 나도 오늘 뉴스에서 WWE가 이미 티켓 가격을 올려놔서 전년도보다 2만 명 덜은 4만 명이어도 어차피 전년도보다 더 벌었다, 이 뉴스는 나도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오늘 뉴스 보면서 덜하고 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 그러긴 했는데 기왕이면은 더 벌려면은 더 벌 수 있잖아. 락이 나와요 하는 게 무조건 회사 입장에서 이득인데 이걸 진짜 예고를 안 하고 나온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스맥다운에서 나오는 것도 웃긴 게, 스맥다운에서 코디 로즈나 랜디 오튼을 좁혀든 도와주든 뭐 이런 역할로 나온다 한들 하루 만에 티켓을 부랴부랴 사게 만드는 것도 어이가 없잖아 사실. 그래서 덜락이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덜락은 베가스에 있어요 여러분들. 덜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있습니다. 파이널 보스는 돌아올 수도 있어요. 덜락이 레슬매니아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참고해두세요. 아예 확신하고 있네. 몇몇 리포트는 덜락이 베가스에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무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옵저버에서는 락이 레슬매니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라고 옵저버에서 말하고 있어요. 데이브 멜처는 다 내가 싫어하는 얘기만 해. 그리고 페이드 유명 계정에서도 덜락 파이널 보스는 베가스 시네마콘 영화 컨벤션 자리에 있어요 오늘. 아주 흥미롭습니다. 있다니까? 있어요. 솔직히 왔으면 나오는 게 맞지 않냐? 좀 며칠만 더 있어 베가스에. 호텔에서 좀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What the Rock 한번 한 다음에 마마 로즈 한번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네마콘 가고 퇴근한다, 다른 지역 또 간다,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좀 나와라. 그래도 레슬매니아인데. 아니 나도 막 이렇게 락무새가 되고 싶지 않거든. 꼭 락이 나와야만 해결될 것 같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죠? 레메 안 나오면 지금 똥이 안 치워지는데. 그니까 그래서 너무 좀 그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실 코디 로즈 랜디 오튼 대립도, 로만 레인즈 CM 펑크 대립도 락에 대한 떡밥이 깔려 있는 데다가 심지어 트리플 H가 지금 똥 싸고 있는 게 뭐 TKO 때문이고 그게 뭐 아리 엠마뉴엘의 압박이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각본에서 롤플레잉 해줄 수 있는 아리 엠마뉴엘의 대체자 역시 락밖에 없기 때문에 락이 지금 WWE 전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퓨스멜 좀 해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락몽규 저번에 누가 뭐 그러던데? 삼명보가 말아먹은 WWE를 락몽규가 수습하기를 바라야 한다니 참, 뭐 이런 리플이 있던데.
그래서 이제 팬 메가피가 또 본인보다 위에 누가 있는 것처럼 뭔가 말한 뉘앙스도 있었기 때문에 덜하게 나올 건지 뭐 이거를 지금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추측만 할 뿐. 그리고 어떻게 보면 WWE도 모를걸? 락 나올 수 있어? 너 베가스 있다며? 그러면 덜하기 지금 실시간으로 생각 좀 해볼게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아무리 봐도 덜하기 나온다면 양일 다 나와야 할 것 같다. 근데 양일 다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지금 현지 뉴스가 실시간으로 계속 락이 베가스에 있어요. 락이 베가스에 있어요. 락이 베가스에 있어요. 이러고 있어. 제가 지금 락무새가 아니라 현지가 실제로 그래요. 현지가. 다음 뉴스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악수란 뉴스인데요. 펑크가 이례적으로 트리플 H를 공개적으로 호평해 화제인데요. 트리플 H가 현장에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좋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트리플 H가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리플 H가 뭐 딸의 졸업식이라던가 뭐 축구 경기를 뭐 같이 보러 간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트리플 H가 결석하면은 펑크는 기분이 좋다, 훈훈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한 트리플 H의 심장 질환 소식을 먼저 듣고 나서 연락을 먼저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호건과 워리어가 화해하는 영상을 보고 원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후 WWE로부터 복귀 제안을 받았고 현재 환경이 충분히 달라졌다라고 판단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 뉴스 비슷한 걸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내가 추측하기로 CM펑크가 WWE 로우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헌터랑 얘기하는 복도의 사진이 공개되었고 하지만 빈스가 너 나가 해서 트리플 H가 너 나가래 했던 그 타이밍이 아마 트리플 H에게 사과한 타이밍이 아닐까? 라고 내가 추측했었는데 정말로 맞다 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결국에 결과적으로 CM펑크가 그 로우 현장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서바이벌 시리즈에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펑크가 좀 관대한 마음을 먹게 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다시 끌어올린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훈훈하게 봅니다. AEW 소속으로 WWE 백스테이지 등장해버리기. 그래서 많은 충격을 주긴 했었죠. 근데 그때가 이미 영벅스랑 한따까리 한 뒤라서 놀라울 건 또 놀랍긴 놀랍다. 많이 놀랍긴 했어요. 네, 아무튼 굉장한 뉴스였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파이프밤2의 비화, CM펑크의 파이프밤 2.0의 실제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그는 메가피 관련 각본으로 인해 WWE 내부 전반에 걸쳐 불만이 쌓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만은 선수들 뿐만 아니라 헤어와 메이크업 팀, 제작팀, 그리고 경영진까지 모두 포함된 전체의 의견이며 많은 이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네요. 펑크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레슬매니아 경기 홍보라고 정의했고 그 과정에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로만 레인즈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홍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파이프밤을 통해 메가피가 실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로만이 퐁당퐁당 하니까 레슬매니아를 핫하게 만들려면은 팬 메가피를 까는 것을 또 우겨 넣어야만 했다.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실제로 많은 화제성을 이끌었고 뒤에 있는 각본진이라던가 선수들도 속 시원해 했다라고 하니까 펑크가 레슬매니아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줬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로만도 원래는 그랬다고. 로만은 원래도 퐁당퐁당이긴 했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알바 레인즈, 로만 레인즈의 파트타임 활동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CM펑크는 이번 레슬매니아를 앞둔 인터뷰에서 로만을 정면으로 비난했는데요. 세스 롤린즈와 코디 로즈는 모두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데 왜 로만은 안 되는가?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파트타이머 주제에 돌아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올드스쿨 레슬러인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로만이 이번 주말 타이틀을 차지할 경우 또다시 파트타임 챔피언 체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M펑크가 알바 챔피언 꺼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로만 레인즈의 반격 역시 굉장히 매콤합니다. 가짜 챔피언 펑크라는 뉴스인데요. 로만 레인즈가 침묵을 깨고 단 몇 시간 만에 응수했습니다. 차 안에서 촬영한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그는 펑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로만은 너는 1년 내내 타이틀을 가졌어도 제대로 된 방어전도 치르지 않은 가짜 챔피언일 뿐 이라고 얘기했고 경영진이 널 아끼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문 중에는 어떤 전설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라면서 강도 높은 수위로 비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윌 스미스의 유명한 대사를 인용해서 일요일 전까지 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그날 너는 끝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강렬한 프로모는 생방송 현장이 아니었음에도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돈 때문 욕하는 척 칭찬하는 거임. 그것도 맞죠. 예. 펑크가 돈이 되니까 많이 버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봤는데 차에 뒷좌석에 타가지고 되게 화가 나 셀프 프로모를 하는데 로만 레인즈가 F워드를 되게 많이 섞었어요.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WWE가 발언권에 대해서 자유를 좀 주고 있다, SNS에서 그 허들을 낮추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새삼 이 소문을 눈으로 확인한 기분?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도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그것도 WWE를 대표하는 얼굴 마담이잖아. 그래서 네가 그럴 만할 자격이 리얼이언 크크. 그러니까 나도 이게 좀 거슬리긴 했어 사실. 아니 사실 방어전을 너 때보다 더 많이 했다 이놈아. 1년에 4번 했으면 이놈아 훨씬 많이 했지. 펑크는 그것도 땜빵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더군다나 대부분의 방어전이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은 사실 저도 번역하면서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써진 대로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벨트 먹어도 로 매주 안 나올 거잖아. 그렇지.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 홍보 프리미어 이런 데서 벨트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겠죠. 옛날에 락이 지아이조 2인가 나오면서 한국에 왔을 때 WWE 벨트 들고 오지 않았냐? 그쵸. 더 락이 한국 와서 딱 얘기하네요. 그리고 이게 제일 화제예요. 지금 306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로만 레인즈의 프로모가 CM 펑크를 향해 날리는 인터뷰인데 F워드를 되게 많이 씁니다. 욕설을 되게 많이 써서 화제예요. 화제. You don't have that type of confidence because you're not the type of man I am. It blows my mind that you think we're fucking equals. 너는 나랑 같은 부류의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같은 부류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 너가 나랑 똑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졸라 열받아. In which way? There's no way we could ever be on the same level. 너랑 나는 절대 같은 수준일 수가 없어. Your journey days when you were on the indies. It was the shits. An embarrassment. 너가 인디에서 있었던 시간들은 모두 똥이고 그냥 수치 그 자체야. There's not a legend in my family that respects you. 우리 가족 전설 중에 너를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를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You're the reason we don't let marks in the business. Keep my fucking name out your mouth. 오. Sunday, it ends for you. 네 개같은 입에서 내 이름을 담지 마. 일요일에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하면서 이게 정말 지금 SNS에서 가장 핫한 게시물이에요. 로만 레인즈가 직접 쌍욕을 담아서 프로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6만에 레슬매니아 스포일러라는 뉴스인데요. 레슬 버츠와 파이트풀 셀렉트에서는 승리가 유력한 스타들을 밝혔는데요. 신뢰도가 높은 두 채널이 모두 입을 모아 이번 레슬매니아는 로만 레인즈, 트리 윌리엄스, 펜타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은 쇼 시간 직전까지 유동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미래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결과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레슬매니아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은 로만 레인즈가 승리할 것이고 트리 윌리엄스가 US 챔피언이 될 것이고 펜타가 인컴벨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레슬워치 파이트풀 셀렉트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프리뷰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유튜브 영상 프리뷰 올라왔는데 1시간 동안 자세하게 다뤘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거기에서도 저도 트릭하고 펜타 승리를 점치긴 했거든요. 근데 로마는 개인적으로는 알바라서 펑크가 이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프리뷰 좀 잘 짠 것 같으니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리뷰 저도 어제 2번 봤는데 재밌더라고. 다음 뉴스입니다. 코디가 이기냐? 라는 뉴스인데요. 랜디 오튼의 부상 소식입니다. 언디스피티드 WWE 챔피언십이라는 거대한 타이틀 매치를 불과 며칠 앞두고 랜디 오튼이 신체적 통증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랜디 오튼의 부상 상태가 WWE의 향후 각본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 메가피는 최근 프로모 중에 오턴이 코디 로즈를 꺾지 못한다면 다시는 WWE 방송에 안 나오겠다 라고 하면서 오턴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부상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부상으로 휴식이 필요한 선수에게 타이틀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경기가 강행될 예정이지만 랜디 오튼의 통산 15회 챔피언 등극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랜디 오튼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와우. 멜처 네가 뭘 아냐고. 제발 멜처 헛소리라고 해줘. 그니까 이 랜디 오튼의 부상 소식이 오늘 새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한 2시쯤에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옵저버가 최초 보도이긴 한데
옵저버가 다루니까 다 옵저버가 그래요 하면서 주요 뉴스 매체가 이미 다 옮겨서 막 사실상 기정사실처럼 돼버렸어요. 심지어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는 나오지도 않았어.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방송 시작 전까지 찾아봐도 얼마나 다쳤는지 어디를 다쳤는지가 안 나와. 랜디 오튼이 일단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경기 어떻게 쥐어짜내서 한다고 한들 이게 앞으로 쉬어야 되는 인물에게 챔피언 벨트를 주기는 사실 힘들잖아. 물론 스테파니 바케처럼 챔피언 활동 중에 다친 애를 이게 좀 발목 삐끗한 정도니까 그동안 넌 경기하지 마 해갖고 꾸역꾸역 어떻게 레슬매니아까지 끌고 가게 해주는 거는 되는데 이미 다친 애를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는 거는 좀 광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코디 로즈가 좀 방어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멜처가 근데 WWE 관련된 소식은 헛소리를 자주 하니까 정확도가 낮을 때가 많으니까 제발 헛소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랜디 오튼이 별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Making his way up the ring. Do we see 15 time, ladies and gentlemen? 그니까 이거 나는 부상 뉴스들을 본 것도 세상 얘가 다쳤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까 막 코디 로즈 막 가을 코스프레 하고 있지, 로만도 나름 인터뷰도 하고 자동차도 다니면서 슈프로모 찍고 있지, 막 다들 막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CM펑크는 인터뷰 엄청 많이 하고 다니고 코디도 인터뷰 엄청 많이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랜디는 프로모션 하는 짤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처음 본 거야. 그래서 랜디 진짜 다쳤나 이러고 있었는데 프로모션 하고 있네? 특종입니다. 랜디 오튼은 실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네. 레슬매니아를 2일 남기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긴 아프네. 얼마나 아픈지가 문제죠. 어떻게 아픈지랑. 불안불안한 레슬매니아, 혼란의 레슬매니아 주간인데요. 펑크와 코디, 양 브랜드 챔피언이 공개적으로 팬 메가피와 관련된 각본을 깎아내리는데 팬 메가피는 되려 본인이 WWE 챔피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팬 메가피가 자신의 팟캐스트 스튜디오에 WWE 챔피언 벨트를 걸어두었는데요. ESPN 측은 이런 연출이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일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팬들은 이미 지쳐버린 상황입니다. 한편 랜디 오튼은 미디어 활동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이 각본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턴이 공개적으로 각본을 비판할 경우 WWE와 ESPN이 해당 스토리라인 자체를 철회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코디 로즈와 CM펑크는 다수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전반적으로 메가피 각본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코디 로즈는 리치 아이젠 쇼에 출연했지만 WWE 타이틀 없이 등장했고요. 그는 메가피가 타이틀을 들고 있는 상황을 2000년도 WCW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였던 데이비 라켓의 챔피언 등극과 비교했습니다. 코디 로즈는 이어 레슬링 역사상 가장 모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메가피가 WWE 챔피언 벨트를 들고 있으면서 정작 레슬매니아에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수는 랜디 오턴임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오턴에 대해서는 케이페이브를 깨면서까지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대비가 메가피에 대한 실제 감정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코디는 결국 야구 배트를 들고 메가피 스튜디오를 찾아가 세트를 부수고 WWE 벨트를 찾아갔습니다. 계속해서 팬 메가피가 이 ESPN 미식축구쇼에 자신의 의자에 WWE 통합 챔피언십을 걸어놨잖아. 그래서 코디 로즈가 개빡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가지고 이 세트장을 부쉈어요. 세트장을 부수고 WWE 챔피언십 벨트를 갖고 도망쳤습니다. 예. 간밤에 도둑질을 했어요. 간밤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도둑 같은지 모르겠어. 팬 메가피가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막 깜짝 놀라는 장면 나오면서 팬 메가피 막 이러면서 막 조패고 그 자리에서 벨트를 갖고 가야 멋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 꺼진 간밤에 세트장에 와가지고 세트장 부수고 벨트 도둑질 다시 가져가면은 뭔가 좀 없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코디 로즈가 간밤에 본인의 벨트를 다시 찾아갔다. 그래서 이번 스맥다운에 벨트를 다시 갖고 나올 수 있다. 코디 로즈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이런 뉴스가 지겨워요. 팬 메가피가 어쩌고 이걸 뭐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걸 선수도 싫어하고 이건 뭐 다 알겠거든요. 근데 너무 헤드라인에 이게 많이 나오니까 안 담을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좀 애매한데 어쨌든 팬 메가피가 벨트를 이렇게 들고 꺼드럭거리는 게 마치 2000년도에 데이비드 아켓이 WCW 월드 챔피언 벨트를 들고 있을 때랑 똑같다 이거야. 심지어 진짜 정식으로 챔피언으로 등재가 돼서 더 문제긴 한데 어쨌든 데이비드 아켓이라고 그 스크림 영화 시리즈 있잖아.
헬로 시드니 그거 거기에 이제 형사로 나오는 아저씨 있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옛날에 WCW 챔피언이 돼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같다. 그래서 코디 로즈가 결국에 야구 배트를 들고 찾아가서 그 ESPN 팬 메가피쇼 세트장을 부수고 그러고 WWE 배트를 다시 찾아갔어요. 네. 다음 주 드래프트라 메가피도 바쁠 텐데 레슬링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풋볼 쪽에 드래프트가 있나 보구나, 메가피. 그러면 관련해서도 본인 팟캐스트 열심히 해야겠네요. 얘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거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은 거는 그냥 떡잎만 봐도 재밌을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럼 퍼놓고 안 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You can all be in this tournament. 모두 자유를 믿나요? 우유도 마시고 여러분은 모두 토너먼트에 있을 겁니다. 뭐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대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디 로즈가 과일에 과몰입해서 뭔가 프로모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얘는 왜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하는 거야? 아 너무 웃기네.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 캐스팅 멤버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모여서 WWE 월드 안에도 링이 있어요, 여러분들. WWE 월드가 뭐냐? 이제 선수들 팬미팅하고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슈퍼스토어라고 해서 온갖 상품들 다 있고 막 체험할 수 있는 거 로건 폴 싸대기 때리는 펀치머신이라던가 뭐 이런 게 온갖 게 다 있는 게 WWE 월드인데 그 WWE 월드에서도 경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경기할 링에서 이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의 주요 출연진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50센트라던가 제이슨 모모아라던가 뭐 이런 월드 스타들은 조금은 자리에 없는 모습. 고토 히로키도 없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레슬링이 가짜라고 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뇌진탕 의심 증세로 우려를 샀던 리브 모건이 복귀를 선언하며 레슬링 비하 발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ESPN 쇼에 출연한 리브 모건은 이 뭔가 혹들은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파켈은 내가 아직도 여전히 예쁜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해. 라고 하며 프로레슬링의 실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한 모건은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예정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멍들었어도 여전히 예쁘니까 박헬 너는 그래서 살아있는 거다. 너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뭐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 되겠고요. 사실 밈이잖아요 이게. If wrestling is fake, then explain this. 레슬링이 가짜라면 이걸 설명해봐. 이게 원래 밈인데 리브 모건이 스스로 멍이 들고 막 혹이 나고 이러니까 이래도 레슬링이 가짜야? 약간 이 밈을 실제로 자기가 다쳐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리브 모건의 경기 부킹이 결과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이거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브 모건이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서 경기 시간이 줄어든다던가 뭐 이길 경기를 지게 된다던가 뭐 이런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의 그냥 추측이에요. 저의 그냥 추측이고 저는 그냥 경기 시간도 온전히 부여받은 대로 잘하고 경기 결과도 원래 계획된 대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 모건이 부상에 대한 스플래시 데미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도 경기적으로도. 다음 뉴스입니다. 리아 리플리가 몸꽝되냐라는 뉴스인데요. WWE 스타 리아 리플리가 최근 체중 감소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동안 팬들 사이에서는 리플리의 외형 변화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허리 부상 때문에 체중이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플리는 SNS를 통해 이러한 추측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한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리플리의 체형 변화를 분석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그녀는 직접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섭식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팬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공개해 큰 응원이 이어지고 있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이 섭식 장애가 뭐야? 밥 먹는데 좀 힘들다 이런 건가? 그래서 리아 리플리가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안 되면 선수로서 힘들 텐데 난 너무 잘 돼서 문제인데 리아 리플리 좀 안타깝고 그래서 눈에 띄게 벌크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섭식장애가 최근에 좀 발동한 것 같고 발동하기 전에는 오히려 남자 같은 몸에 바디 쉐이밍을 당해서 리아 리플리가 스트레스를 호소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섭식장애 때문에 살이 쪽 빠져버렸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제이드 카길과 함께 근육과 근육의 싸움이었는데 눈에 띄게 얇아져가지고 일단 이번 레슬매니아까지는 폼이 유지가 되겠지만 앞으로가 좀 걱정이네요. 이러다가 진짜 해골되는 거 아니야? 섭식장애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먹는 게 안 되나 봐요. 네, 걱정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핀데 특계라는 뉴스인데요. 이번 주말 레슬매니아에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데몬 캐릭터가 부활합니다. 하지만 핀벨러는 이것이 영구적인 복귀는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데몬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감정적 상태라 아주 가끔만 꺼내 쓸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최근 출시가 된 데몬 티셔츠가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벨러는 이 기믹을 위해
길은 수영까지 정리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미닉 미스테리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밤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핀벨러가 데몬 티셔츠가 인기 1위 티셔츠가 되었다. 굉장한 뉴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티셔츠 판매 1위는 챔피언 벨트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니까 벨러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계속 인기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 핀십 듣게 이모티콘 써봐. 빨리 구독자님들 써봐. 빨리 우리 이볼브 챔피언님들 핀십 듣게 이모티콘 써봐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뉴스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수준인 게 데모는 엄청나게 감정적인 소모를 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만 꺼냈을 수 있다.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거잖아. 예전부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건데 어쨌든 티셔츠 판매 1위 했다. 도미닉 담가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야 해주시잖아요. 핀십 듣게 이모티콘이 몇 개 있어요. 네. 구독자분들 이모티콘 많이 쓰세요. 아 데케핀들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엄청 사줬다. 그렇죠. 다음 뉴스입니다. 할 거야 말 거야 라는 뉴스인데요. 지난 3월 27일 스맥다운에서 롤업을 하다가 스스로 부상을 당한 니키 벨라, 발목 부상을 입은 니키 벨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WWE는 레슬매니아 42에서 벨라 트윈스의 태그팀 타이틀전을 기대했으나 최근 니키가 여전히 보호 장화를 착용 중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출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WWE는 대안을 준비 중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니키의 회복이 늦어지면 카부키 워리어즈나 록셀 라켈 팀이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벨라 트윈즈가 기적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부키 워리어즈를 왜 땜빵으로 쓰냐고. 그냥 제발 아직 2일차에 경기 하나 비었잖아요. 2일차 아직 6개니까 카부키 워리어즈 이거 이오스카이랑 하라고. 이 사람들아 카이리 세인십 하라고. 카이리 세인 챔피언십 하라고. 양육권 매치 하라고. 카이리 세인 공중에 매달아 놓고 이오스카이랑 아스카랑 레더 매치 하란 말이야. 그럼 얼마나 재밌어. 그걸 하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무슨 여기 자꾸 땜빵으로 넣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키벨라가 발목 부상 저번에 롤업 하다가 발목 부상 당했잖아요. 샬럿이 롤업을 걸었고 그 샬럿의 엉덩이에 본인의 발목이 깔려가지고 발목이 지금 염좌예요. 염좌. 그래서 니키가 지금 아직까지도 아웃은 아니야. 근데 아웃이 되면 당일날 갑자기 아웃이 될 수가 있어. 우리 옛날에 레슬매니아 보면 당일날 갑자기 하디즈가 추가된 적도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당일날 갑자기 아웃될 수가 있어. 그 타이탄트로 화면 잡혔는데 니키가 막 발목 붙잡고 있어. 마이니 막 이래. 뭐 마이 앵클 막 이래.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에던 피어스가 그 옆에 있는 태그팀 애들 2명, 예를 들면 록셀 라켈 막 2명 옆에 있어. You go 막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니키 벨라가 일단 지금 계속 버티고 있어요. 당일까지도 몰라. 당일까지도 대진표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 근데 당일날에도 아웃될 수가 있다 해서 요거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2일차에 좀 카부키 워리어스 좀 이오스카이랑 엮여서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번 레슬매니아 42는 일본인을 모두 쳐냈습니다. 이거는 레슬매니아 33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일본인을 모두 쳐낸 레슬매니아입니다. 이게 맞냐?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개인적으로. 하트는 욕 썼을 때 하트 나오던데? 이거 미쳤어. 근데 얘네가 다 너무 잘하는 애들이잖아, 심지어. 미쳤어요, 진짜로. 이게 사실 우리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 이런 짤을 안 보면은. 이번에 일본을 패싱한 레슬매니아야. 아직 근데 토요일이 남았어요, 여러분. 스맥다운까지 희망을 놓쳐서. 안 돼! 와 이런 비보가 이 US 챔피언십이 스맥다운에서 벌어집니다. 결국에 레슬매니아 나가리가 된 거야. 줄리아도 티파니도 이 레슬매니아의 유력 매치 중 하나였던 이 대진이 나가리가 됐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이오스카이 막차 타냐? 이오스카이 막차 타면 안 되냐 이렇게 되면? 다음 뉴스입니다. 2일차 메인 이벤트를 하며 란 뉴스인데요. WWE와 요즘 적극적으로 협업 중인 콤플렉스와 인터뷰를 하던 CM펑크와 AJ 리 부부는 지난 레슬매니아 41을 회상하며 WWE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펑크는 지난해 열린 이오스카이와 비앙카 벨레어, 리아 리플리의 트리플 스렛 경기를 언급하며 이 여성부 경기가 반드시 메인 이벤트를 장식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인 AJ 리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평소 여성 레슬링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AJ 리하고 CM펑크가 이 레슬매니아의 여성부 트리플 스렛 매치를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고 이게 메인 이벤트였으면 했다 라는 뉴스이고요. 이 부부가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 역시 똑같은 콤플렉스에서 진행한 인터뷰인데요. 연예인 추천이요? 라는 뉴스입니다. CM펑크와 AJ 부부가 WWE의 과도한 셀럽 의존도에 대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중 어떤 셀럽 경기를 보고 싶냐는 질문에 그들은 더 이상 연예인이 링 위에 서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CM펑크는 2명의 연예인을 추천했는데요. 바티스타나 존 시나 같은 연예인들의 복귀는 더 원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잦아진 셀레브리티의 개입에 대한 팬들과 선수의 피로감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CM펑크가 계속해서 팬들과 선수들을 위해 싸워주고 있는 인터뷰가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레슬링을 했으면 하는 연예인 누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AJ 리는 No one 이렇게 얘기했는데 CM펑크는 바티스타 앤 존 시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덜악을 빼다니 드웨인 존슨이라고 했어야지. CM펑크가 드웨인 존슨을 원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앙금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둘 간의 인연이 악연이기도 하고 뭐 좋은 인연이기도 하고 뭐 덜악과 펑크의 관계는 복잡하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오스틴과 빈스가 다 레슬매니아에 온다라는 뉴스인데요. 바디슬램 플러스에 따르면 오스틴은 이번 레슬매니아 42 백스테이지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가 단순히 무대 뒤에 있을지 무대 위로 올라설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현장을 찾을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네요. 밑에 건 바디슬램 플러스가 아니라 루머인데요. 또한 빈스 역시 레슬매니아 현장에 있을 작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로선 그가 올 거라는 이야기는 전해 들은 바가 없으나 WWE의 금지 리스트에 빈스 맥맨이 없어 딸을 축하하러 온다는 게 아니냐라는 섣부른 소문이 불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하면서도 에휴 이러면서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명예의 전당 금지 리스트에 빈스가 없대요. 명예의 전당 금지자 리스트에 몇 명 있어요. 옛날에 스카스타이너도 있었다가 풀렸는데 그 브론 브레이커 덕분에 막 이렇게 몇 명 있어. 오면 안 되는 애들. 거기 그 명예의 전당 금지 리스트에 빈스가 없다. 그러면 딸을 축하하러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에요. 이런 소문. 이 소문하고 다르게 바디슬램 플러스는 제가 좀 꽤나 신봉하는 뉴스 사이트거든요. 꽤나 적중도가 높아. 근데 오스틴이 레슬매니아 42에 백스테이지에 있을 거래. 근데 그가 무대 위로 올라설지는 몰라. 무대 위로 안 올라올 수도 있어. 하지만 백스테이지엔 있을 거다. 그래서 오스틴이 과연 레슬매니아 무대에 설지 안 설지 기대가 됩니다. 또 요즘에 메인 이벤트가 계속해서 블러드라인 룰이 아닌데도 막 유명 인사가 막 나오잖아. 막 삥삥이도 나오고 막 삥삥 이러면서 막 설레 발레 막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터벅터벅 나오니까 오스틴 같은 경우에도 뭐 메인 이벤트 개입하려면 개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상 지금 이 트리플 H 에라에서는 이 유명 인사, 메인 이벤터, 뭐 전설들의 개입이 전통처럼 이어지고 있으니까 올해 오스틴이 백스테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루머이긴 한데 스텝 여사가 나름 영리하게 판단해서 오지 말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스테파니가 아버지 나락 감지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다음 뉴스입니다. 스테파니 벨트? 라는 뉴스인데요. 저 벨트 누가 사나?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WWE가 스테파니 맥매 명예의 전당 입성을 기념해 새로운 헌정 타이틀 벨트를 출시했습니다. 비주얼은 화려하지만 가격이 무려 $850, 약 110만원대로 책정되어서 역대 가장 비싼 벨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연 골수팬이 아니고서야 이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팬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입니다. WWE는 줄곧 대표격 선수들의 특징을 살린 벨트를 고가에 판매해 왔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심지어 2개야. 이게 좀 더 프리미엄 버전이고요. 스테파니 맥맨에서 S랑 M이랑 이렇게 있나봐. L은 뭐냐? 여기 막 이 벨트 가죽도 벨벳이야 벨벳. 실크 벨벳으로 돼 있어. 입생로랑 짝퉁 로고 그것도 맞네. YSL 110만원이다. 이걸 누가 사냐 근데 진짜. 스테파니 맥맨 팬이 있어? 아니 그리고 이제 스테파니 맥맨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위민스 챔피언도 잠깐 올랐었어요. 맥맨이 막 이렇게 다 조합한 다음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그네처 벨트도 또 나왔다. 역대 WWE 챔피언들이 본인의 시그네처 벨트를 못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스테파니는 벌써 2개요. 팬이신 분들은 사면 좋겠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끝까지 쥐어 짜낸다 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WWE는 지나친 상업성, 즉 돈벌이에만 집중한다 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은 올해 레슬매니아 41을 향한 주요 스토리 라인 중 하나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WE는 여름 시즌 동안 티켓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팬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끌어낼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클럽 WWE, 바로 어제 WWE는 새로운 서비스인 클럽 WWE를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료 팬클럽 형태로 운영되며 구독료를 지불한 팬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WWE 티켓 선예매 기회가 주어지고 WWE 굿즈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번 서비스의 대표 얼굴로는 존 시나가 내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반응은 매우 싸늘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헐리우드 리포터와 같은 주요 매체들도 WWE와 TKO를 향해 지나친 탐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비싼 가격을 더 빨리 사기 위해 돈을 더 내야 한다고가 베풀인데요. 가격 공개되는 순간 더 큰 역풍이 예상되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좀 많이 제 심금을 울렸는데, 비싼 티켓을 더 빨리 사기 위해 더 돈을 내야 된다고? 이거랑 여기 굿즈 할인 있잖아.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은 안 팔리는 굿즈에 떨이를 하려고 작정했구나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뭐 이런저런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들 내한 공연 많이 가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콜드플레이라던가 뭐 링킨파크라던가 내가 갔던 내한 공연들은 다 팬클럽 선예매가 있어요. 내한 공연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가 4년에 한 번 올지 5년에 한 번 올지 모르잖아. 심지어 링킨파크도 지금 온 지가 3년이 다 돼가는데, 근데 그 팬클럽에 들어가 있어야 돼. 걔네가 어쩌다 한 번 올 내한 공연 그 한 번을 위해. 그러면은 선예매 기회가 주어져요. 지금 이 WWE가 똑같은 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WWE 클럽, 팬클럽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선예매 기회가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엔 지구상 한 명, 그린셔츠 가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그린셔츠 가이도 요즘 안 보이더만. 그러니까 자기네 마을에만 왔을 때만 선예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따라다닐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혜택을 받는 게 거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상술, 아니 뭐 해외 유명 스타들도 다 해. 이 선예매 이런 거 하고 막 굿즈 할인 이런 거 월드 스타들은 다 하는 건데 WWE가 이걸 하는 게 문제죠. 지금 WWE는 투어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이 투어를 다 팬클럽들한테 특혜를 주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속할 사람은 없겠지만서도 자기네 마을에 온다는 걸 보는 순간 아마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할 것 같아. 이번 레슬매니아 스케줄인데요. 이번 레슬매니아 양일간의 스케줄입니다. 하루당 8시간 30분인데요. 첫 번째 날도 두 번째 날도 프리쇼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레슬매니아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4시간 반 동안 메인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시간의 포스트쇼, 기자회견 뭐 어쩌고저쩌고, 트리플 H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일을 모두 합치면 우리는 레슬매니아에 17시간 동안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쇼 3시간이나 해야 하나, 그냥 막 베가스 막 현지 분위기 막 관중들 막 와 이러면서 막 무슨 경기가 기대돼요, 막 저는 로만이요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프리쇼 패널들 나와서 비기가 막 선수 관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조경호처럼 떠들면서 약간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토니 칸이 라스베가스 공항에 다이너마이트 광고를 깔아놔가지고 지금 화제예요. 레슬매니아 주간 전 세계 사람들이 레슬매니아를 보러 공항으로 모일 거 아니야. 공항으로 입국하고 막 할 텐데 이 레슬매니아 주간 공항에 다이너마이트 광고를 깔은 토니 칸입니다. 그걸 왜 깔아? 당연히 깔아야죠. 많이들 볼 텐데.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겹쳐도 돼, 뭐 어때? 라는 뉴스인데요. WWE 내부의 오랜 규칙이 최근 사라졌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샬럿 플레어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과거와 현재의 차이에 대해 말했는데요. 그녀가 메인 로스터에 처음 올라왔을 당시에는 매우 엄격한 암묵적인 규칙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갈아입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백스테이지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했죠. 또한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다른 선수가 사용하는 기술을 남녀가 불문하고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의상 색깔도 겹치면 안 됐죠. 예를 들어 빨간색은 벨라 트윈즈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고, 이제는 이런 제한이 거의 없어 선수들이 악습을 없앤 트리플 H를 지지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문에는 더 길게 트리플 H가 지금 세대들 선수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있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옛날에 토탈 디바즈 이런 거 보셨나? 그 토탈 디바즈 같은 거 보시면 에바 마리가 원래 다른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다른 머리를 벨라 트윈즈 때문에 못했나? 그래서 억지로 빨간 머리를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 그래서 선수들 간의 그 시그네처 컬러 같은 거를 좀 안 겹치게끔 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좀 복장 같은 것도 선수들이 좀 나름 규제가 많이 풀린
팀인 것 같고, 또 기술 같은 거는 워낙에 유명하죠. 이 옛날에 WCW에는 이 부커티가 북엔드를 썼었고 WWE에서는 덜하기 락바텀을 썼는데 사실상 동형기잖아. 물론 부커티는 양무릎을 꿇고 락키는 한쪽 다리를 들고 이런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동형기잖아. 근데 부커티가 WWE로 흡수가 되고 나서는 이 북엔드를 오랜 시간 동안 못 썼어요. 락하고 활동 시간이 겹칠 땐 아예 안 썼고, 그래서 엑스킥만 썼는데, 그래서 이런 룰들이 있었어. 암묵적인 룰들이. 백스테이지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굴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백스테이지에서 다들 게임하고 자유롭게 놀고 틱톡 찍고 막 재밌게 자유롭게 지내잖아. 그래서 이제 의상 색깔도 벨라의 빨간색에 겹치면 안 돼서 빨간색을 못 입었는데, 요즘에는 뭐 다들 메인 이벤트 기어라던가 여러 가지 의상 매체들이 있거든요. 선수들 복장 만들어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곳들에 자유롭게 맡기면서 선수들이 본인들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악습들을 없앤 게 트리플 H다. RKO 때문에 커터류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예전에 그리고 숀 마이클스 때문에 슈퍼킥을 모두가 못 썼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지금 뭐 커터가 일부 변형된 것 위주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게 약간 랜디 오튼이 최근에 많이 유해졌다. 뭐 말라 커터, 제보레버스의 오지 커터 이런 거는 제가 랜디 오튼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중계 중에 얘기해드린 적도 있을 정도로 커터에 대한 규제가 지금 막 하지마 이건 아닌데, 다들 좀 그래도 에이 이건 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WWE 안에 있는 것 같아. 슈퍼킹 남발은 보기 싫은데 우소주 빼고는 잘 안 하니까 뭐. 옛날에 근데 숀 마이클스 때는 아예 못 쓰게 했었어.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런 게 많이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소가 사람 패네 라는 뉴스인데요. 오늘 아침 제이 우소가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이 우소가 래퍼 캠런 사이에 독설이 오가던 중에 감정이 격해져 제이가 캠런을 실제로 공격한 것입니다. 캠런이 바닥에 쓰러졌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연출된 슛 각본으로 보이며 셀레브리티가 개입된 새로운 대립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싸움 10분 후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유명인사가 WWE 무대에 발을 들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누군데 래퍼 캠런이라는데 얘 유명하냐? 캠런 그게 누군데 씹더가. 그니까 캠런이라는 애가 또 제이 우소한테 쳐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캠런이 쓴소리를 하니까 우소가 너가 뭘 알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끌어내갖고 막 좁혀거든요. 이 장면이 그리고 그거예요. 이 장면이 캠런이라는 래퍼가 제이 우소가 좁혀는 장면인데요. Because you keep bringing Saturday WrestleMania niggas here, and you don't bring us a Sunday WrestleMania. Say less, Cam. 와 쳐맞을만 했네. 너 자꾸 토요일에 경기하는 깜댕이 데려올 거야? 나는 일요일에 하는 애를 원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네. Bro, I need a Sunday WrestleMania. I don't smell what the. 야 토요일이 어때서? 토요일도 레슬매니아야. 야 좁혀 죽여버려. 어? 토요일 무시해? 죽여버려. 어? 아니 쳐맞으면 했네. 죽여. 아니 토요일 레슬매니아를 무시해? 죽여버려 아주 그냥. 잘했다 제이 우소. 아 이래서 쳐맞았네. 맞으면 했네. 여러분 토요일 레슬매니아 제가 중계하고요. 네, 월요일 넷플릭스쯤에 아마 올라올 거예요. 월요일쯤에는. 네. 스플래시 데미지 범위가 한국까지.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엔 은근진이야 라는 뉴스인데요. 팬들이 여전히 루스앱 데이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루스앱 본인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TMZ와의 인터뷰에서 팬들의 환호는 감사, 하지만 지금은 더 강렬하고 파괴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며 감상에 젖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루셉은 이번 주말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사다리 매치에 출전해 압도적인 경기를 예고했습니다. 그의 레슬매니아 매치는 이번 WWE 컴백에 1주년이 끼어있기도 하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로친 내용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일찍이 공항에서 팬들이 루셉 데이를 외칠 때도 루셉이 너너너너 막 이렇게 막 수줍어했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인의 캐릭터는 은근진이니까 루셉 데이 이런 예능캐를 자꾸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루셉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슬매니아가 1주년이 껴있다. 루셉이 그러면 애프터 로우에 데뷔했나?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애프터매니아 복귀 맞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루셉이 컴백한 지 1주년째라고 합니다. 이번 레슬매니아 레더매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 루셉도 좀 자신이 엄청 막 챔피언감이 아닐지언정 유럽 투어라던가 여러 WWE가 세상을 오가면서 지금 새롭게 물갈이된 디비전하고 자웅을 겨루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레슬매니아 간 게 그래도 본인의 소정의 목표에는 나름 만족이 된 것 같아서 훈훈하게 보고 있어요. 루셉의 복귀. 에이든 잉글리시 영어갑 지금 TNA 해설하나요? 맞아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더럽게 안 풀리네 라는 뉴스인데요. 산토스 에스코바르가 레슬매니아 합류가 좌절되었다라는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두근 수술 후 회복 중이었으나 신경계 부위에 추가 문제가 발견되어 다시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창 상승세를 타던 시점이라 본인과 팬들의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에스코바르는 WWE와 재계약을 거부하고 타단체 이적을 하려 했으나 거절하기엔 큰 금액을 제안받아 WWE에 남아 트리플 A에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캐릭터로 변환 후에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차에 부상을 또 입은 바 있죠. 에스코바르 선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 뉴스가 에스코바르가 원래 레가도 델 판타즈마도 약간 카르텔 느낌, 멕시코 카르텔 느낌으로 한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카리스마 있는 악역을 연기하고 있고 트리플레이에서도 캐릭터가 잘 먹혀 나가고 있었는데, 뭔가 레슬매니아 합류 좌절 뭐 이렇게 원문에 써 있어. 근데 설령 안 다쳤어도 레슬매니아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요. 원문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근데 원래는 얘가 좀 크게 써질 인물이긴 했었던 게, 재작년인가 레슬매니아 기자회견에 얘가 대표로 연설하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뭔가 트리플 H는 얘를 계속 크게 쓰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뭔가 뜻대로 잘 안 흘러가는 듯한 뉘앙스가 산토스 에스코바르의 그 활동 전반적으로 좀 깔려있어요. 보면은 레가도 애들도 기믹 바뀌었던데, 호아킨 와일드가 옛날 TNA 때 그 DJ 캐릭터 DJ 지마로 약간 다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외모를 또 보여줬는데, 뭔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라갑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바디슬램 플러스에 따르면 다수의 NXT 선수들이 이번 레슬매니아 주간 리벤지 특집쇼가 끝난 후에 콜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 NXT 챔피언 이단 페이지, 전 NXT 위men스 챔피언 제이시 제인, 전 NXT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솔 루카, 전 TNA NXT 챔피언 조 핸드리 등이 리벤지 쇼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레슬매니아 애프터 로우, 애프터 스맥에서 새로운 얼굴로 등장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 핸드리는 오히려 좀 늦었다. 조 핸드리가 TNA 선수였던 그 시절에 TNA하고 NXT의 협업이 되면서 제일 많이 밀어줬던 선수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WWE 선수가 된 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NXT랑 TNA가 걸쳐진 지는 거의 횟수로는 3년이야. 그래서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예. 근데 어쨌든 NXT 챔피언 한 번은 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고, 이제 NXT 챔피언 배틀을 내려놓은 만큼 레슬매니아 시즌의 특집쇼 NXT 위클리 쇼 지금 하고 있죠. 예, 리벤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주가 2주차까지 있는데, 리벤지가 이 특집쇼가 끝나고 나면 콜업 될 거다. 그래서 다음 주 스맥다운에 이 4명 중에 한 명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단 페이지도 계속해서 자식도 많고 난 나이가 많고 난 빨리 콜업돼서 큰 돈을 벌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엄청 오래 있었죠. 엄청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최장 기록을 오바팸이랑 동률로 만들 정도로 오래 활동했잖아, 이단 페이지가. 그래서 이단 페이지 빨리 콜업돼야 될 것 같고, 제이시 제인도 뭐 TNA에다가 투타임 NXT 챔피언에다가 투타임 태그팀 챔피언에다가 뭐 할 만큼 했죠. 제이시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완전히 본인이 겟오버 될 때까지 NXT에 있었다. 소울 루카는 이미 스타다. 메인 로스터에서도 이미 얼굴 도장 많이 찍었다. 뭐 4명 다 자격이 넘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명 다 빨리 올려야 될 것 같다. 테이텀은 언제 올리냐? 테이텀 이제 올라가야죠. 테이텀 근데 아직 벨트를 갖고 있으니까 아직 좀 잃기는 좀 이르지 않나. NXT 챔피언도 해봤고 노스도 해봤고 뭐 다 좋은데 한 6개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펠런 헨리가 좀 오래됐죠. 펠런 헨리가 거의 뭐 제이시 제인이랑 거의 동기 수준인데, 펠런 헨리가 또 레슬링 경력도 굉장히 기니까 펠런도 좀 콜업되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레이니 리드인데, 레이니 리드가 혼자 남으면 뭐가 되려나? 상했어 청년들, 쉬었어 청년이 아니라 상했음 청년들. 네. 이제 제이시 제인이 울었어. 리벤지 쇼 특집에서 눈물을 보였기 때문에, 원래 울고 작별 인사하면은 무조건 콜업이거든. 우리 투타임 NXT 태그팀 챔피언 더스티 로즈 클래식 우승, 그리고 레더매치 승리, 투타임 NXT 여성 챔피언 TNA 너가웃 챔피언이 드디어 콜업되었다.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이젠 정말 자격이 충만할 정도로 겟오버 되었다. 그녀가 메인 로스터에서도 잘할 것 같은데, 뭔가 그 스피나우 포함 있잖아. 피니셔가 좀 약간 임팩트가 좀 약해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콜업이 유력한데 피니셔 조금만 더 세지면 좋겠다.